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골목길은 젖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골목 끝에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올해 78살.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속옷 몇 벌과 세월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집에서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큰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서서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그냥 여기 작은 방에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들도 커가고요.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고요. 그 말은 사실상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평생 일해 마련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아들 명의로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모든 걸 넘겨준 지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며칠만이라도.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그것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아버지의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손을 비벼보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개를 들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이었습니다. 비 오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감기 걸려요. 할아버지는 그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안에 잠깐 들어와 계실래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쫓겨난 뒤 처음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먹자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라면 국물에. 왜 우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 둘을 키웠거든. 네, 평생 일만 했어. 잠시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늙으니까 필요가 없대. 편의점 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하루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편의점 청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셨네요. 청년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봉투 안에는 삼각김밥 2개와 따뜻한 캔커피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말하자 청년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르신이랑 비슷한 나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그날 할아버지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던 순간 편의점 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권 판매. 그냥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복권 가끔 샀었는데.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 장 사보실래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복권이야. 하지만 청년은 계산대에서 1,000원짜리 복권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마.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로요. 결국 할아버지는 복권 한 장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1,000원짜리 작은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긁어본 복권.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긁기 시작했습니다. 극적, 극적, 복권의 은색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7. 별 생각 없이 다음 칸을 긁었습니다. 7.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같은 숫자네. 다시 긁었습니다. 7. 그 순간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요즘 복권은 장난도 심하네. 그냥 재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복권을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복권 확인해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아직 안 봤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복권을 스캔 기계에 넣었습니다. 삑. 그 순간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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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청년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청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1등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농담하지 마. 하지만 청년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편의점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야? 청년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28억입니다. 그 순간 김영수 할아버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복권을 다시 한번 기계에 넣었습니다. 삑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 당첨.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잣말이었습니다. 내가 복권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28억이요. 그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한 달에 200도 못 벌었는데,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8억이라니. 며칠 뒤 할아버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복권 확인 서류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맞으십니까? 그날 은행 VIP실에서 할아버지는 당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았습니다. 28억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잠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이라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권 당첨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며칠 뒤 공원 근처에서 누군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왔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도 다시 정리해놨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올 때는 문 잠갔잖아.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 때 있다. 몇 달 뒤 김영수 할아버지는 서울 근교의 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정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식당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방을 가졌습니다. 창문이 있고 따뜻한 침대가 있고 밥이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잘 살아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하얀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였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던 밤들, 비가 오는 날이면 몸이 젖어 떨던 기억,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오래도 살았네.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식당 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를 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자예요. 여기 3년째 살고 있어요. 그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곳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둘은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늙어가는 이야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공원에서 얼어 죽었으면 너 찾아왔겠냐? 로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편의점 청년을 다시 찾았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청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산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그 복권 안 샀다. 그래서 조금 나눠주는 거다. 통장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거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편의점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아침은 늘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식당에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밖 정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들이 잔잔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참 좋네. 혼잣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떨던 밤들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어르신, 박정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예전에는 몰랐네. 식사를 마친 뒤 할아버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지. 편의점 청년, 무료 급식소, 그리고 공원 관리인. 할아버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지.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무료 급식소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 무료 급식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1억 원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밥 좀 많이 나눠주시오.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거기서 많이 먹었어. 그래서 갚는 거야. 그날 이후 무료 급식소에서는 김영수 어르신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식사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빠, 딸의 표정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 뒤에는 사위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할아버지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냐? 사위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돈이 생기면 얼굴이 달라진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내 딸이니까. 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은 안 준다.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밥은 먹여줄게.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이 참 이상한 거야. 없으면 사람이 떠나고 있으면 사람이 몰려오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은 끝까지 남더라. 그 순간 편의점 청년의 얼굴과 박정자 할머니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인생은 이제 조금씩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벤치에서는 두 어르신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금씩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말에 한 노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참 좋지. 이름이 뭐요? 김영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실버타운 내에서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와도 하루 한두 번은 꼭 함께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정원 벤치에 앉아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내 꿈은 하나도 못 이뤘어. 박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남편 먼저 보내고 외로웠지요. 그런데 여긴 평화롭네요. 두 사람은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할아버지의 실버타운 방 앞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큰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까지 모두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뵙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못났던 거 알아요.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너무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안 준다. 아들과 딸, 사위 모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조금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후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아침 정원 산책, 오전 친구들과 장기 또는 그림, 점심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 오후 편의점 청년과 전화, 무료 급식소 후원 확인, 저녁방에서 독서, 사진 바라보기.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와의 산책은 매일 할아버지의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살다 보니 늦게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 청년도 할아버지 덕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제 저도 장학금을 모을 수 있어요.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돌아오는 법이지.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할아버지에게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성취를 남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작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한 어르신이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사이 김영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여기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직감과 경험으로 고양이가 숨은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먼. 시간이 흐르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28억이라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들, 조용한 일상, 마음의 여유,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살맛이 나네. 어느 날 오후 실버타운 로비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이번에는 큰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동행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치 세월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듯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뵙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못났던 거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조금의 분노도 없었고 단지 침착한 무게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무엇을 바라는 거냐? 순간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한순간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던 날, 길모퉁이에서 떨던 자식들에게 쫓겨나던 기억,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지. 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라. 돈은 안 준다.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에 가족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것임을. 그날 이후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조용하고 의미 있게 이어졌습니다. 아침 정원 산책과 새들과 인사, 오전 친구들과 장기, 그림, 점심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담소, 오후 무료 급식소 후원 확인, 편의점 청년과 전화, 저녁방에서 독서, 사진과 과거 회상. 그의 마음에는 점점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은 그저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 행복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와의 산책은 매일 할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정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다 포기했지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외롭기만 했어요. 두 사람은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며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청년도 할아버지 덕분에 변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장학금도 모으고 앞으로 제 삶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돌아오는 법이지.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할아버지에게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원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어르신이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사이 김영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여기 있을 거야. 직감과 경험으로 숨은 장소를 찾아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먼. 시간이 흐르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28억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들, 조용한 일상, 마음의 여유,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살맛이 나네. 어느 날 실버타운 로비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이번에는 큰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까지 함께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한눈에 보는 듯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뵙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못났던 거 알아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조금의 분노도 없고 단지 삶을 통찰한 듯한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무엇을 바라는 거냐? 순간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던 날, 자식들에게 쫓겨나던 날, 배고프고 외롭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지. 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라. 돈은 안 준다.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에 가족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것임을. 그날 이후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정원 산책, 오전 친구들과 장기, 그림, 점심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 오후 무료 급식소 후원 확인, 편의점 청년과 통화, 저녁방에서 독서와 사진 감상. 할아버지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은 단지 삶을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 행복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와 매일 산책하며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다 포기했지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외롭기만 했어요. 두 사람은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편의점 청년도 할아버지 덕분에 삶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장학금도 모으고 앞으로 제 삶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돌아오는 법이지.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어르신이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사이 김영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여기 있을 거야. 직감과 경험으로 숨은 장소를 찾아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먼. 시간이 흐르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28억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들, 조용한 일상, 마음의 여유,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살맛이 나네. 몇 달 뒤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임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지만 사랑과 마음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에서 새와 인사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저녁에는 편의점 청년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주말에는 무료 급식소를 돌아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행복을 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정원을 산책하며 새들과 인사를 하고 오전에는 친구들과 장기와 그림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살맛이 나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청년이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청년은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속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청년은 부끄러운 듯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동안 소원했던 아들과 딸도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난 행동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으로 살면 된다. 자식들은 이제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어르신이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사이 김영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여기 있을 거야. 직감과 경험으로 숨은 장소를 찾아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먼.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실버타운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28억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들, 조용한 일상, 마음의 여유,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살맛이 나네. 할아버지는 박정자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산책하며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편의점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며 무료 급식소 후원도 계속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돌아오는 법이지.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사건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할아버지는 매일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삶이구나. 아들과 딸은 조금씩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가족임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지만 사랑과 마음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행복을 준다. 그 깨달음은 이제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청년, 무료 급식소,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과 선물을 남기고 자신은 조용히 남은 삶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구나. 실버타운 생활이 안정되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슬 맺힌 잔디,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평화로운 날도 있구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 로비에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분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법을 이제 알았겠지? 자식들은 그제야 할아버지가 주려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정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직감으로 고양이가 숨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먼. 편의점 청년도 할아버지 덕분에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제 저도 장학금도 모으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돌아오는 법이지.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의점 청년, 무료 급식소, 그리고 실버타운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과 선물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용서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으로 살면 된다. 할아버지는 매일 정원 산책, 친구들과 장기, 그림, 그리고 박정자 할머니와의 담소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평화 속에서 할아버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구나. 어느 날 편의점 청년이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들여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진짜 돌아오는 법이지. 밤마다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김영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행복을 준다.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평화와 여유 속에서 남은 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정원 산책과 새들과 인사, 오후 친구들과 담소, 주말 무료 급식소 방문, 저녁 독서와 사진 감상.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김영수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